여러분, 혹시 어제 로그인했던 사이트 비밀번호 다른 데서도 똑같이 쓰고 계시진 않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점점 더 교묘해지는 이 사이버 공격의 현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방법으로 내 소중한 정보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까요? 내 온라인 생활, 과연 안전할까? 아마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있었던 정말 충격적인 해킹 사례 몇 가지만 빠르게 짚어볼게요. 먼저 미국 거대 통신사 AT&T입니다. 무려 7,30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고객 데이터가 그냥 통째로 유출된 겁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규모죠. 근데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죠. SK텔레콤에서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해킹됐는데요. 이게 그냥 정보만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대포폰이 개통되거나 금융사기에 고스란히 악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해커들이 노리는 게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신차 계획 같은 기업의 명운이 걸린 핵심 비밀까지 몽땅 도난당하고 있어요. 이제 개인 기업 가릴 것 없이 모든 정보가 표적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이 숫자 5억 6천만. 대체 뭘까요? 바로 세계적인 티켓 판매 사이트죠. 티켓마스터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 숫자입니다. 5억 6천만 명의 이름, 주소는 물론이고 신용카드 정보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다크웹 같은 곳에서 단돈 몇 달러에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룰 주제가 바로 해킹, 새로운 일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이런 끔찍한 데이터 유출이 더 이상 뉴스에나 나오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든 바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삶의 일부,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해킹이 흔해졌을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인공지능, AI 같은 신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해커들 손에 들어가면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요즘 가장 무서운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 딥페이크입니다. AI를 이용해서 목소리랑 얼굴을 그냥 똑같이 복제하는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영상통화로 엄마, 나 급한데 돈 좀 보내줘 하는데 화면 속 얼굴이랑 목소리가 내 자녀랑 완전히 똑같아요. 과연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금융사기나 신용도용에 정말 심각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가 예측한 미래 3대 사이버 위협을 보면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AI로 진짜 같은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우리 집 스마트 TV, 냉장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 전체 시스템까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도 훨씬 더 치열해질 거고요. 말 그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위협받고 있는 셈입니다. 크리덴셜 스터핑이라는 공격 기법이 있는데 이걸 쉽게 비유하면 딱 이겁니다. 하나의 마스터키로 이 집 저 집 문을 다 열어보는 것과 같아요. 해커들이 어디선가 유출된 여러분의 아이디랑 비밀번호 딱 하나를 가지고 그걸로 은행, 쇼핑몰, SNS, 온갖 사이트에 다 로그인을 시도해보는 거죠. 만약에 여러 사이트에서 똑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계신다면 왜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지 아시겠죠? 물론 정부도 여러 정책을 내놓으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을 위한 개인 보안 실천법입니다. 걱정 마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해커들로부터 내 정보를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거든요. 피싱 이메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의심입니다. 해커들은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이 네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보내는 사람 주소에 이상한 오타는 없는지, 예를 들어 다음이 아니라 다우런처럼 교묘하게 바뀌진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둘째, 긴급, 계정 정지 같은 단어로 겁을 준다면 일단 멈추고 심호흡부터 하세요. 셋째, 내가 요청하지도 않은 첨부 파일은 악성 코드 덩어리일 수 있으니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메일 속 링크는 바로 클릭하지 말고 반드시 마우스를 먼저 올려서 실제 연결되는 주소가 어딘지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디지털 세상의 현관문 열쇠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화면 왼쪽을 보세요. 저런 단순한 비밀번호는 그냥 나 자바잡수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똑같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거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사처럼 자신만 아는 문장을 만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5가지 보안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2단계 인증을 켜세요. 이건 현관문에 자물쇠를 하나 더 다른 것과 같아요. 둘째,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쓰세요. 한 곳이 털려도 다른 곳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 뜨면 귀찮아하지 말고 바로바로 하세요. 이게 보안 구멍을 막아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넷째, 중요한 파일은 꼭 백업해서 만약을 대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으면 그냥 지우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는데 동참하는 겁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 훨씬 더 안전해질 겁니다. 보안에는 가장 약한 고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쇠사슬이라도 고리 하나가 약하면 바로 거기서 끊어지잖아요. 보안도 똑같습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깔아놔도 귀찮은데 다음에 해야지 하는 우리의 그 작은 방심이 바로 가장 약한 고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경계심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2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내 소중한 계정들은 2단계 인증이라는 이중 잠금 장치로 안전하게 잠겨 있는가? 내 손에 들린 이 스마트폰은 내 모든 것을 지켜주는 단단한 금고인가? 아니면 해커들을 환영하는 활짝 열린 문인가? 여러분의 안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시작됩니다.